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른바 고향세법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결한 겁니다. 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업계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고향세 도입은 그동안 농업계가 간절히 염원해온 수건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이를 제시했고 앞서 제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15건 제출됐지만 수도권 대도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벽에 매번 부딪혔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들려온 희소식에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향세법이 제정되면 출향민들은 고향 지역 등 현재 거주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금품을 기부한 뒤 세액 감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고향세를 통한 세수 확충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고향세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거쳐 원안의 답례품 조항을 추가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21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선 지자체가 고향세 납세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답례품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대체 토론에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토 결과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취지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례품 조항을 대안에 포함시키고 세부 규정은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세 법안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 접수 가능,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 설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등을 목적으로만 사용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은 정말 만시지탄이죠. 지난 국회 때 했으면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제도가 얼마나 지금 그나마 잘 쓰였겠어요.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있다는 말씀을.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침체되다 못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남은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앞으로 도농 상생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허용되면서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와 더불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고 치열해진 경쟁에 기존 농촌 민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숙박 시범 사업을 2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다자유라는 업체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했지만 농어촌 민박계의 반발과 농어촌 민박 거주 요건 위반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유와 민박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은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추진되며 영업일수는 30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숙박업 대상은 농어촌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약 70평의 단독주택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6만 채 이상의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마을에 여행객들이 찾아옴으로써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 내 전담관리 인력 배치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데다가 이번 빈집 활용 숙박 허용으로 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데는 동의를 하죠. 빈집을 꼭 숙박업으로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제2의 민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은 그만큼 더 떨어질 거고 또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하는 주택 소유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합의안에 도출된 내용에는 현행법상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농촌 민박의 제일 우선 조건은 지역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는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와 신규업자들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업 재해 대책이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역대급 자연재해가 잇따라 한반도를 덮치며 재해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해 대책비 현실화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국감 쟁점 분석, 그 두 번째 순서로 농업재해 대책을 강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올해,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선 농업재해 대책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의 현실화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문제는 재해복구비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실제 정부 지원은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벼와 콩 등에 지원되는 대파대는 1헥타르당 38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융자 지원과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결국 정부 지원은 19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특별재난지역 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소액에 불과한 일부 세금 혜택만 주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농업 피해와 관련된 복구비는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고 추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접될 수는 있지만 농가들이 피부로 와닿는 내가 상어가 이랬다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럼 재난지원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그건 100% 아니에요. 농업재해 사전 대비책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1.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농가의 가입률은 2.5%에 불과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늘려 피해 보상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4,388억 원으로 올해 대비 410억 원가량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품목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품 개선이 조금 필요하고 이 밖에도 농업용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 현대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농해수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은 청년층과 노년층에게만 지원하고 돌봄 지원은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고 돌봄 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주장해온 여당이 선별 지원이라는 절충안으로 한 발 물러났고 전 국민 독감 백신 지원을 주장했던 야당도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리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늘중으로 처리해서 추석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금 2만 원은 16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만 35세부터 64세까지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9,300억 원 규모였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약 4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200만 명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인 택시뿐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 금지 조치로 손해를 본 집합 금지 업소도 돕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최근 추석 명절을 대비해 가축 전염병 방역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석된 귀성이나 성묘 등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해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국내에서의 구제역 발생을 막아 우리나라가 다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해외에선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최근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꾸준히 검출돼 이달 21일 기준 총 740건이 검출됐습니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증가했고 구제역은 지난 8월까지 중국, 러시아 등에서 2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가축 전염병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는 추석 명절까지 시작되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방역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은 주로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추석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이 증가해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서 기성이나 성묘 등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방역 강화 대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방역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에 임시 지정하고 전국 축산농가와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지역 주요 도로, 철새 도래지 등 집중 소독이 필요한 곳엔 방역 차량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 입구 철새 도래지 등에 가축 전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국경 검역 강화를 위해 해외 방문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여부 검색과 반입 금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1월 말까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백신이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접종되고 있는 사실 등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발생한 구제역을 끝으로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사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 유럽 등의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 방역태세 강화 이후에도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국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내일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 취업과 창업 정보가 한자리에 모인 농업박람회 소식을 권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업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내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추세에 따라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와 기업인이 주최하는 웹세미나와 농업 로봇 등 각종 혁신기술 시연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통합 행사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열려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농협 계열사, 농어촌공사 등 140여 개 농식품 관련 기관에서 화상 면접과 온라인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25일 5시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서 창업 컨설팅과 140여 개 참여 기업 기관에 1대1 상담, 화상 면접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면접에 걸맞는 독특한 신청 방법도 눈길을 끕니다. 사전 신청하려는 지원자는 자신을 직접 홍보하는 동영상을 찍어 이력서로 제작해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청년 창업 우수 사례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창업관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창업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 등을 자세히 문의하려면 관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아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귀농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농업 마이스터 등 귀농 선배들로 구성된 멘토가 상담을 원하는 신청자들을 만나 온라인으로 1대1 화상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박람회에서는 전도 유망한 신규 일자리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재배관리사, 치유농업사, 농업 드론 매니저 등 신산업 분야를 이끌 8가지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주 제천, 음성 진천에서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 배나무를 매몰한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5종의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을 우선 배정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농가가 도 농기원에서 추천한 대체 작목을 심을 경우 종자, 묘목, 삽수, 시설하우스 설치비 등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체 작목은 지황과 당귀 등 1년생 작목과 잔대, 황기, 더덕 등 단년생 작목입니다. 도 관계자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로 필요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두 종류의 서류를 농민이 편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와 임가는 앞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의 민원 창구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농민이 융자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별 수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모집 정원은 전년보다 20명 늘어난 570명으로 전형별로 농수산 인재 전형 114명, 도시 인재 전형 99명, 일반 전형 357명입니다. 단 지원 요건과 원서 접수 일자는 전형별로 다른 만큼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입학처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1997년 개교한 농수산업 전문대학으로 매년 수시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사공농협이 최근 총 6억 원을 투입해 공주 알밤 가공센터를 준공하며 지역 특산물인 공주 알밤의 부가가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공센터는 연면적 3,300제곱미터 규모로 가공시설과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춰 매달 생밤 16톤을 가공해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충우 사공농협조합장은 이달 말부터 깐밤을 각종 떡의 부재료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경제사업의 핵심 농산물인 공주 알밤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